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한동안 미니멀리즘이 유행을 했었죠. 비움의 미학이 생활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 준비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보험의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보장이 무조건 크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매년 갱신되는 실손 의료비,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 정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싼 실비가 고민이셨다면 오늘 그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비싼 종신보험에서 벗어나라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종신보험들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료는 확 줄이고 보장은 가득 채우는 정보 가져가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그 자리 2662번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보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현재 갱신형으로만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아무리 필수 보험이라고 하지만은요, 가입자의 연령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요. 이런 실비의 단점을 해결할 만한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정보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준비의 첫걸음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비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인데 이 실손보험을 우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내가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그래서 우리는 국민보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몇 가지 보장되지 않는 몇 가지를 제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고 중요한 보험이긴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 이 실손의료비는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 그다음 손해보험회사를 막론하고 이 실손보험 자체가 모두 다 갱신입니다.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나눠 가져가겠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과 손해율을 나눠 가져가겠다라는 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험회사의 보상이 많이 나간 손해율을 고객과 나눠 가져가겠다 하는 거와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위험률도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 물가 상승도 반영하겠다. 해서 이 실손보험은 너무나도 보장도 좋고 다 좋지만 단점이 유일하게 이렇게 갱신이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이 이 실손보험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좋은 실손보험을 우리는 과연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체 방안을 알아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도 내가 적성이 안 맞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때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알아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갱신된 인상보험료에 그닥 부담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갔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만한 거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체 방안이 뭔지 그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면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유지해야 되나요? 유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자,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착한 실손 보험이 좋다는데 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까요? 전환. 이 전환이란 얘기도 보험 용어인데 어디서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전환할까요? 라고 많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착하다 하는 착한 실손 보험이 가장 장점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의 착한 실손 의료비는 1년 갱신이죠.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게 다 쓸 때까지 줍니다. 기존에는 뭐 1년 360일 한도 내에서 쓰고 나서 면책기일이 들어가지만 지금 실손은 어떻게 해요? 다 쓰은 다음에 소진되면 90일 면책 기간이 들어갑니다. 장점이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의료 쇼핑, 과잉 진료를 많이 하잖아요.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아니면 주사 치료, 아니면은 뭐 MRI나 MRA 같은 거 찍는 거, 이런 게 특약으로 빠졌어요. 특약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었고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본인 부담금이 늘었고 특약으로 따로 빠졌기 때문에 1년 매년 갱신이 돌아올 때도 과거의 실손보다는 갱신 인상폭이 적을 거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착하다는 게 또 뭐냐? 억울하죠. 왜?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다른 사람은 병원을 많이 이용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 억울해요. 이 착한 실손은 검토되는 게 뭐냐? 보험회사에 청구된 손해율이 없는 사람한테 한해서는 차등으로 올리겠다라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착한 실손은 아니죠. 왜? 과거의 실손과 또 비교를 해보면 과거의 실손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실손과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착하다 해서 전환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가입했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을 드릴 수가 없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과거에 실손보험을 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걸 들었어도 내 만기가 80세인데 이거 100세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언제 가입한 그 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남겨주시면 그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우리 실손보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입했던 시기가 있었죠. 왜? 과거에는 이제 종신보험이 많이 사망하면 주고 가족들을 위한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가 되는 그 시점에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가입하신 분들이 2009년 7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 우리는 이거를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입원하면 100% 다 해주는 거죠. 내 돈 다 주는 거고, 입원했을 때 이것저것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통원하면 외래비하고 약제비하고 합해서 5천 원만 공제하면 통원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갱신이 5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 갱신보다 5년 갱신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은 5년치가 한꺼번에 갱신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고 1년은 매년 인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100%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실손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관된 보험 상품인데 실손의료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보험회사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보험공단에도 손해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본인 부담금을 늘린 거죠. 그게 언제냐? 자, 2009년 8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이때가 뭐냐면 2세대 실손보험이에요. 자, 이때는 뭐냐면 입원하면 100% 다 해주던 걸 본인한테 10% 본인 부담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병원에 한 달씩 두 달씩 있었던 분이 병원에 있어도 내가 늘어나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가 없었고 최대한 빨리 퇴원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통원도 어떻게 해요? 하루 5천 원만 공제하던 거를
의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상급 종합병원이다 해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요 통원비에 대해서도 차등 줬고 그리고 약제비에 대해서도 공제 본인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율을 좀 줄여보자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또 손해율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하루 통원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동네 의원이 본인 부담금 10,000원 공제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척추, 관절 이런 병원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왜? 이제는 어디서 마사지 받고 하지 않죠.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 받습니다. 왜? 내가 들어간 병원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손해율도 올라가고 보험사 손해율도 올라가고 또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손해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대, 지금은 3세대 실손보험이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이때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입원하면 10% 늘었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20%가 늘었어요. 그죠?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책기일은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갔었어요. 상해질병 1년 쓰고 90일 면책기가 이렇게 갔고 지금의 실손은 어떻게 해요? 특약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치료다, 체충격파 아니면 MRI 주사치료 이런 것들 다 분리됐죠.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착한 실손의 가장 장점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입원해서 다 쓸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다 쓸 때까지다. 소진시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약이고 이제 그 손해율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과거 거보다는 지금 게 그 갱신보험료 인상되는 폭이 아마 더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수치료도 많이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의 치료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입한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 실손에 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 착한 실손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실손보험의 역사를 잘 아시면 나의 실손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보험회사에서 이 실손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그 요인을 따져봤어요. 근데 이 요인은 제가 제 고객님 선에서 인상 요인을 한번 봤습니다. 기타 이제 큰 질환부터 작은 질환까지 당연히 실손보험이 있고 당연히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큰 질환이든 작은 질환이든 내가 보상 청구해서 받는 거 당연합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병원 가니까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시켜요. 어떤 치료를 시키냐. 내가 어깨가 아파서 가게 돼도 가면 어떻게 해요? 복부나 갑상선 초음파 한번 같이 보자. 어깨 치료에 불필요한 그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보자. 실손보험 들어있느냐 먼저 물어봅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내가 큰 질환이든 작은 질환이든 병원에 가면 상관없는 질환도 같이 검사를 많이 하더라. 과잉진료 많이 하더라. 이런 거고 요즘 허리신경성형술 당일 입원 처리해줍니다. 오늘 입원했다 내일 퇴원이 아니에요. 6시간만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막 300~400만 원짜리 하는 거를 한 2시간 하고 6시간짜리 입원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신경 성형술 이런 거 보시고 이거 할 땐 또 이제 시술하기 전에 MRI 찍자고 해요. MRI 비싸잖아요. 근데 찍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술 다 끝나고 나면 MRI 또 보자고 합니다. 아니 MRI 또 보면 수술이 잘 못 됐어. 아니 잘 됐는데 뭐 못 됐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못 됐는데 잘 됐다고 하겠어요? 수술 후에 MRI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허리든 뭐든 입원해서 수술하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MRI를 꼭 찍자고 해요. 이게 바로 실손보험 인상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어깨 치료, 무릎 치료 마찬가지예요. 도수 치료. 보통 가면 이제 그 병원에 가잖아요.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얼마짜리 하루 통원 한도가 얼마짜리냐고 병원에서 먼저 묻습니다. 묻는 실손 한도 내에서 도수 치료를 권해요. 10만 원짜리 한도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10만 원짜리 치료할 수 있는 거, 30만 원짜리 통원 한도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30만 원짜리 한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만 원짜리 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할까요? 더 럭셔리한 도수 치료를 받는다 이거죠. 근데 보통 그게 10회, 20회, 30회씩 끊어서 합니다. 가장 큰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인상 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 등 고가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백내장 진단 받으면 안경 썼던 분이 백내장 진단 받고
안경 벗고 인공수정제 삽입합니다. 이게 한쪽 눈에 보통 400만 원씩 해요. 그럼 오늘 하고 내일 해서 입원 치료 서류 끊어줍니다. 그래서 800만 원씩 수정제 삽입하는데 막 보험금이 나가요. 이게 바로 여태까지 1세대, 2세대 실손 의료비에서 다 보상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인상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죠. 왜? 실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내 병원비 돌려받는 실손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가입은 해서 알고는 있는데 매년 돌아오는 또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갱신 안내장을 보고 많이들 놀라셔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보험을 내가 지금 40, 50, 60인데 과연 이게 계속 인상된 보험료가 날라오면서 내가 이 실손보험을 좋은 건 알지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대체 보완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보험료도 일단 저렴해야 돼요. 왜? 내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실손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을 대체 보완하는데 첫째는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보험료가 저렴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중증 질환이 왔어요. 내가 암이나 뇌졸중 뭐 급성 이런 질환이 왔어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실손보험은 아무리 중증 질환이 들어와도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걸로 계속 안내장을 옵니다. 그렇지만 얘는 중증 질환이 왔어. 암이나 뇌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80% 후유장이 왔다. 그러면 납입 면제도 되고 보험 만기 때까지 보장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중복으로도 보상이 되고요. 또 내가 재발해서 다시 입원하고 수술했을 때 반복적으로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갱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료 인상도 절대 되지가 않겠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실손보험을 대체할 보완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암 진단비도 갖고 있고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 좋은 담보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금액을 크게 가져가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보완 대책이라도 괜찮다. 그리고 큰 병부터 작은 암이나 뭐 이대질환 아니면 작은 생활질환인 백내장이나 이런 시술까지도 다 보장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실손보험의 대체 보완으로는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명색이 이게 수술비 보험인데 자,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이 있어요. 자, 관열 수술은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수술 도구로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게 관열이에요. 째서 하는 게 관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굳이 째지 않고 내시경이나 이렇게 카테터로도 수술을 한단 말이죠. 왜?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럼 나는 저렴한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꼭 관열 수술만 해야 주느냐? 이런 비관열, 의료기술의 발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비관열 수술에도 주느냐? 당연히 비관열 수술에도 지급이 나가겠죠. 이렇게 약관의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은 비관열 수술에 포함한다. 수술에 포함한다. 이게 약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혜택으로도 수술비 보험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대표적으로 심장질환 한번 볼까요? 대부분 협심증을 뭐 이렇게 고객님 상담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에 뭐 관상동맥 우회술 이거를 협심증 수술해도 받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협심증에 안 들어갑니다. 협심증은 이렇게 철망을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이 아닙니다. 비수술이에요. 비관열 수술입니다. 이런 비관열 수술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협심증을 얘기했지만 또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심장병에 들어가는 이런 심장판막 질환이다, 빈맥이다, 부정맥 이런 질환들은 내 혈관에다가 어떤 장착을 하거나 교체해서 쓰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관열 수술로 안 하고 요즘은 다 비관열 수술로 해요. 그래서 거의 입원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수술 특약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질환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수술비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뇌나 심장이잖아요. 그죠? 암은 암 보험들 많이 들어놓으셨고 암 수술비 다 있지만 특히 이제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뇌쪽 질환도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세요. 자, 내가 뇌출혈이 왔다. 내 혈관이 터졌어. 아니면 내 혈관이 막혔어요. 아니면 터지거나 막히지도 않았어. 꼬이거나 부풀었어요. 이런 뇌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얼마 정도의 수술비가 나오느냐. 자,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 40만 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종, 2종, 3종, 1호종 수술비에서 3종 수술비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일대에서 500만 원, 또 20일대 수술비에서 600 해서 비관혈 수술을 해도 이렇게 1240만 원이 나온다. 그런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다. 아니면은 뭐 협심증 진단이다 받았을 때 뇌혈관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1240만 원.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비관혈 수술했을 때고 만약에 뇌나 심장을 열어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1호종 수술비가 올라가겠죠, 여기가 5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거의 1,6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대 질환의 수술비도 충분히 요 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병원비로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폐나 간장이나 신장 이런 거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신장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이식 받을 수 있어요. 이식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수술비 금액이 1,640만 원. 이걸로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실손의료비 대체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술비 받아서 병원비 대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작은 생활질환, 그죠? 내가 만약에 백내장 시술을 했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질병 수술비, 또 1종 수술비, 100일대, 20일대 이렇게 특약 가져갔을 때 100만 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한쪽 눈에 100만 원. 그럼 다음 날 오른쪽 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또 추가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대장용종. 대장용종은 뭐예요? 위나 대장용종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하다 보면은 대장용종에 뭐 한 개 있는 사람들도 있고 3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시경 하다가 그냥 절제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다 대장용종 절제했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 50만 원. 할 때마다. 그러면 용종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1년 후에 다시 정기검진할 때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굉장히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종 한번 절제하신 분들은 매년 대장 내시경 할 때 매년 용종 절제를 하게 돼요. 그런 경우 50만 원 나가죠. 자, 실손의료비에서 치질, 치액은 보상되지 않는 거에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이 되는 급여 쪽에서만 보상이 나가게 돼 있죠. 자, 치질 수술해도 40만 원 생활질환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부터 작은 생활질환까지 충분히 이 수술비 받아서 내가 병원비 대체하러 쓸 수 있는 그런 산출이 돼요. 자, 그러면 얼마 정도,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했을 때, 자,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전에 수술비 예시를 했던 그런 보장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 남성분 45,000원이에요. 여성분 43,000원, 4만 원대입니다. 보험료 인상 안 돼요. 20년 납이고 90세까지 만기입니다. 자, 만기는 20년 납 80세 하셔도 되고 90세 하셔도 되고 100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어서 100세도 좋은데 저는 한 90세로 산출을 해봤어요. 그러나 100세로 해도 그닥 보험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플랜이 나와요. 자, 이제 수술비. 자, 이거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 자,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당뇨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내가 몇 년 전에 뇌 쪽 수술했다. 심장 쪽을 수술했다. 자, 내가 3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 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2년 이내에 입원하고 수술한 적이 없다. 5년 이내 내가 암 진단 받은 적 없다. 요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플랜이에요. 자, 유병력자 플랜이어도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뇌나 심장 그리고 폐장, 간장, 췌장 다 했을 때 자, 수술비가 다 1,0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충분히 실손보험 대체할 수 있는 병원비 지급이 돼요. 나오죠. 자, 백내장도 똑같이 100만 원 나가고 용종 제거하는 것도 40만 원씩 나갑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보장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손보험 대체로 내가 병원비 쓰는 데는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병력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나요? 똑같이 설계해서 보장 금액 잠깐 달라졌지만 다 똑같이 20년 납하고 90세. 했을 때 남성분 55,000원, 여성분 52,000원, 5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실손보험을 갖고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추가로 대체 보완을 해도 보험료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대체 보완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작은 생활질환부터 큰 병까지 충분히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수술비 보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현재는 80에서 90, 100세까지 이렇게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요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우리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체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병원에서 너무나 의료 쇼핑이다. 과잉 진료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병원의 수익이 올라가는 동안 가는 만큼 우리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도 그만큼 똑같이 따라간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내가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을 대체하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실비가 오르는 걸 좀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젊으셔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방송 전에 살짝 물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비 기준으로 30세 초반의 남성이 실비를 한 10,000원대 초반으로 저렴하네라고 가입을 했다가 이분이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보장이 필요하고 내가 보험이 필요한 60세 때 무려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내기도 너무 버겁고 그리고 또 실비를 해지하기도 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미리 매달 5만 원 정도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요. 만약에 나중에 부담이 돼서 이 실비를 정리하셔도 이 실비 못지 않은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자, 김정도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술비 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큰 보장, 좋은 보장 가져가면서 여기에다가 뭐 진단비라든가 필요한 다른 보장들도 함께 넣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은 보험 자체가 다 그 종합보험으로 나옵니다. 종합보험으로 나와서 그 담보 안에는 뭐 암도 있고 뭐 뇌졸중도 있고 뇌혈관 진단비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기에 수술 특약, 암 수술, 항암 치료해서 뭐 배상 책임 담보까지 다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골라 먹는 필요한 담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에서는 100일 때, 뭐 20일 때, 뭐 질병 수술, 1호종 수술 다 넣었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필요한 걸로만 엮어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보 자체가 풀로 제가 해서 4, 5만 원대였지만 만약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걸 보면 보험료는 충분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장은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연락 주셔서 술비 보험 필요하신 분들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게 필요한 보장들 다 함께 넣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지금 실비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커지셨을 것 같은데 과연 실비 보험 얼마나 어디까지 오르게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는 아직 예측이 너무 합니다. 너무 많이 큰데 기존에 이제 제가 가입했던 제 고객님 사례를 보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보험을 준비하신 분이었거든요. 여성분이었고 2005년대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실손보험 말고는 이제 뭐 기본 상해 사망하고 배상 책임 정도 담보만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6만 원 가입하셨던 분이 5년에 3번 갱신 돌아오니까 지금 20만 원이 넘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병원에 다닌 적도 없는데 보험료는 없어지는 보험료가 매달 2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다 보니 이분은 정작 병원에 가야 될 그 나이가 되다 보니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10% 예상률을 봐도 굉장히 보험료 갱신 폭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을 대체할 보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런 보험 정도는 하나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험료 오르는 걱정은 미리 내려놓으시고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101대 질병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한 4, 5만 원 정도면 실비 기준으로 50대 실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4, 5만 원에서 전혀 오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마다 평생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복 보장되고요. 반복 보장된다고 하니까요. 요즘은 아프더라도 치료만 하면은 오래 살게 된 그런 시기인 만큼 꼭 필요한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보험 미니멀리즘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내 보험도 정말 실속 있는 보험일까 궁금하시거나 정말 필요하고 큰 보장 가져가는 보험으로만 쏙 골라서 상담 원하시는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비싼 종신보험에서 벗어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내 가족이 있고 쑥쑥 커나가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한 번쯤 생각나는 게 이 종신보험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딱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종신보험이 필요한 시기가 있기는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걱정이 있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위험이 있다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가장이라면,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오게 네. 되는 이제 사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사망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그다음 이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앞서 얘기했던 실손 의료보험이라든지 진단비, 수술비 보험이 그다음 네. 이제 준비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준비 없이 실손이나 진단비, 수술비만 있는 것도 또한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번 좀 보면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기대 수명, 이제 흔히 말하는 평균 수명을 보면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게 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네. 1970년대에 보면 이제 남성이 58.7세, 그다음에 여성이 65.6세입니다. 이럴 때가 있었네요. 예, 근데 이제 2014년도를 보면 한 예. 20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성이 79세, 그다음에 여성이 이제 85.5세, 남녀 차이는 한 6.5세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14년인데 지금 20년 정도도 여기서 아주 많이 벗어나진 않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82.7세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 100세 시대, 뭐 더 나아가서 110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100세라고 보기에는 이제 평균 수명은 한 80세 정도 선이다. 그렇다면 사망에 대한 준비도 80세 정도까지라도 일단 준비를 해놓으면 예.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앵커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시기가 가장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네. 자료 한번 보시면 한 가정을 이루는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막내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혹시 사망했을 때
요때가 이제 좀 위험한 시기죠. 생각하기 싫긴 하지만은요. 네. 사실 그래요. 미혼이고 젊으면은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결혼을 하고 아이가 딱 생기면 지금 그래프처럼 뭐 대학 갈 때까지는 부모님이 그쵸, 옆에서 좀 있어야죠.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정말 사망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21%나 된대요. 21%요?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은 40대 때 사망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질병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 막내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조금 더 넓히면 막내가 결혼하는 시점, 즉 독립하는 시점까지가 제일 또 준비돼야 될 시점이거든요. 요때만이라도 좀 사망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사실 종신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는 언제 죽든지 보장해준다. 100% 무조건 보장. 주는 거. 이런 예. 점이 장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85세, 90세 죽는 거에 대한 대비로 한다 그러면 조금 맞을까요? 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네. 아이가 어릴 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시기에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장이나 또는 부모의 책임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후 90세, 100세 당연히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네. 그때 그 큰 보험금을 받는 게 어떤 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동안은 이제 종신보험 예. 100% 보장 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종신보험이 많이 선호가 됐는데 이게 가입 시점부터 이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보장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100% 보장이니까 결국 비싼 거네요. 그렇죠. 40세에 가입하든 50세에 가입하든 100세까지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중반 그 남성이나 여성분들 1억 원 기준으로 20년 동안 내는 거 보험료를 보면 20만 원 후반대가 호가당 넘습니다. 아, 너무 비싸요. 그것도 제가 20만 원 후반대라고 얘기한 것도 저해지 종신일 때예요. 이게 저해지가 아닌 일반인 경우에는 30만 원, 40만 원도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그러면 좋기는 한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주저하거나 또는 가입을 했더라도 유지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만약에 이걸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그 줄어든 보험료로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 실손이라든지 진단비, 수술비 뭐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정기 사망보험입니다. 이 왼편에 지금 나와 있는 정기보험 장점이 네네.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이거는 정해진 기간까지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때까지 내가 사망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그게 이제 장점인 거고요. 예. 다만 아쉬운 건 이 정기보험이 이제 주로 손해보험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손해보험 특성상 질병사망 80세까지 보장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2.7세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 준비 기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신보험보다 최대 10분의 1 또는 2분의 1 수준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보험료로 절약된 보험료로 더 많은 생존 담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만 내가 사망보장 꼭 필요한 거 가져가면서 보험료는 확 아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종신보험 저해지 기준입니다. 네. 20년 납 이제 종신인 경우에 1억 원 보장으로 했을 때 여성 45세가 그래도 20만 7천 원. 남성은 예. 24만 3천 원. 50세가 이제 여성이 23만 2천 원, 남성이 27만 7천 원. 그리고 60세인 경우는 사실 엄두도 내기가 어려워요. 60세 분이 종신을 들려면 여성은 30만 3천 원, 남성은 37만 7천 원이에요. 이 나이 때는 내가 아플 때 보장도 필요한데 여기에만 이렇게 큰 돈 나가면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은 좀 자녀가 독립이 안 된 시점이라 혹시 이때가 또 위험한 때로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또 준비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손해보험에 있는 정기보험으로 하신다 예. 그러면요. 여성 45세가 20만 7천 원이었던 게 16,500원이면 돼요. 공 하나 지금 네. 빠졌는데요?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10만 원대도 아니고 지금 만 원대로 네. 1억 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남성인 경우 24만 3천 원이었던 네. 게 4만 3,100원, 6분의 1 수준. 와. 예. 그리고 60세가 되더라도 여성이 30만 3천 원이었는데 정기보험이면 8만 2,300원, 남성은 37만 7천 원인데 18만 원이면 되십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거든요. 네. 저는 보장이 좀 줄어들지는 않나 했는데 보장은 보장은 똑같아요. 그대로 가져가고 예. 그 기간만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그 보통 이게 20년이잖아요. 예. 60세인 분이 20년이면 평균 수명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종신보험 비싼 거 걱정해서 벗어날 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자료 또 보시면 유병자는 이제 5천만 원까지밖에 정기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예. 하지만 유병자가 더 사망에 대한 니즈가 강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유병자인 경우에도 여성 60세가 8만 5,800원, 되게 네. 저렴하네요. 남성은 12만 8천 원이면 준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종신보험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좀 기간이 짧은 거,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신다면,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최근에 이런 종신보험의 장점, 예. 정기보험의 장점만 모은 게 바로 체감형 오.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평균 이제 정기보험은 40대 하면 60대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나온 게 예. 체감형 종신인데요. 70세까지는 종신보험 성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억까지 보장이 돼요. 이것도 네. 1억까지 보장이 네네. 되고 그 이유는요? 그다음 71세부터 80세는 5천만 원입니다. 절반이긴 한데 하여튼 보장을 받을 수 그래도 있네요. 적지는 않죠. 예. 그리고 81세 이후부터는 최소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장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장 금액이 줄어들 뿐 계속해서 보장은 가져갈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종신과 정기를 같이 조합한 거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그럼 예시를 보면요. 예. 70세까지는 1억, 71세에서 80세까지는 5천, 81세 이후는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보장받는 걸로 여성 45세가 5만 5,500원, 예, 남성은 9만 300원, 예. 그리고 60세인 경우에는 여성이 7만 6,700원, 남성은 13만 5천 원이면 됩니다. 정기 보험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네.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거니까요. 저렴하면서도 70세까지는 1억, 아. 그 뒤에는 5천, 1,000까지 보장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종신보험, 그리고 정기보험과 체감형 종신보험까지 보험료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확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여성 45세가 종신 저해진데도 20만 7천 원인데 정기는 16,500원. 예. 그다음에 체감형은 55,500원입니다. 자, 60세도 30만 3천 원으로 하지 않고더라도 정기는 82,300원, 60세는 76,700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어떤 보험료 납입 여건 또는 보장을 좀 더 내가 필요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 등을 검토해 본다면 정기보험 또는 체감형 종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비싼 종신보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장이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종신보험을 그동안 좀 멀게 좀 포기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종신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를 하면요. 종신보험을 가고 싶었는데 정말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기보험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보장 길게 해서 좀 종신보험처럼 하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납입 기간 끝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좀 덜 수 있을 때 목적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요. 삶이 팍팍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장의 책임감의 무게를 작게는 절반에서 무려 크게는 10분의 1로 줄여드리는 그런 보험 정보라서 참 반가운 정보인 것 같고요. 자, 정기보험 생각하신다면요. 일단 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20년이고 30년이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만 보장을 가져가면서 최대 10분의 1까지 보험료 줄여가시고요. 자, 체감형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과 이 정기보험의 장점들을 묶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정말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큰 보장,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보장 금액을 절반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보면서 보장을 끝까지 가져가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종신보험 좀 저렴하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지금부터 도움드릴게요. 문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378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45세 직장인 남성인데요. 지금 당뇨 약을 복용 중이고 얼마 전에 대장 용종 절제술을 진행했는데 제가 술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이분 약도 드시고 수술도 하셨대요. 이분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오늘 강의에 제가 이제 유병력자 플랜으로 해서 수술비 보험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조건이 있죠. 지금 혈압약 드신다고 하셨나요? 당뇨약 드신다고 했죠. 당뇨약은 뭐 3개월 이내 진단받은 거 아니고 또 당뇨약으로 인해서 뭐 수술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 받은 적 없으면 되고요.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없으면 되고 5년 이내 뭐 암으로 진단받은 적 없으면 수술비 보험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대장 용종 절제가 몇 달 전이라고 했지만 3개월이 넘어야 되고요. 이 3개월이 넘으면 바로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과 비교하면 보험 가입이 참 쉬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유병자라서 약을 먹어서 보험 가입 거절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325 조건만 통과되면 된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57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변에서 재진단암 진단비 가입을 추천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가입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 요즘은 암에 걸려도 치료가 되니까 또 재진단암이 걱정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재진단암 진단비가 요새 많이 또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 진단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 일회한 지급이 되고 소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가 평균적으로 3년 이상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3년 필요한 이유가 한 번 첫 번째 발생된 걸로 계속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잔존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암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2차, 3차에 대한 치료를 할 때는 보장받을 게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근데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최근에는 이제 그 재진단암 진단비 그래서 갑상선, 그다음에 전립선암까지도 보장되는 게 나와 있고요. 원래는 이제 재진단암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천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2년이 경과된 그 이후에 이제 보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개 손보사에서 첫 번째 암 발병되고 1년 뒤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부분이라면 이 재진단암 진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잔존암까지도 돼요. 그래서 무한리필이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보장 개시되는 재진단암 진단비라면 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주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암 진단비 딱 한 번 받고 치료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재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쉽게 걸리는 유사암까지도 주고 또 보장 개시 1년 만에 되는 회사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자, 88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46세 여성입니다. 당뇨와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데 제가 실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 이렇게 좀 약을 먹고 있으면 걱정이 되시잖아요. 실비 가입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입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유병 장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어요. 당뇨약이나 갑상선약 을 드셔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보통 이제 약 드시는 거에 따라서 뭐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 실손보험도 있지만 이런 예를 이번에 문의 주신 분에 한해서는 아마 유병력자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가입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유병자분들을 위한 실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걱정 내려놓으시고 내게 맞는 플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자, 865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0대 고혈압과 당뇨약 복용 중인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유병자라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찾고 있는데요. 가입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현종훈 전문가님, 이분이 이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생각을 하시는데 약을 드시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고혈압 드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치매 쪽, 네. 또 간병 쪽에 대한 그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치매나 간병보험도 간편심사 치매보험, 또 간편심사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간편보험의 그 체크리스트인 325 조건에만 충족을 하신다 그러면 간편심사 치매보험, 간편심사 간병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최근에 나온 간편심사 치매보험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요양등급에 따른 간병까지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간편심사 치매보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상담 한 번만 받아보시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치매보험도 간병보험도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간편보험이 있다고 하고 간병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